김아영 씨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생명의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상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편분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신다고요? 네, 남편 거랑 제 거 같이 들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생명보험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꼭 가입해놓는 게 좋거든요. 그럼 생명보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요, 생명보험 상품들이 나오고요.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남편분은 제가 언제쯤 찾아뵐까요? 네? 지금 제가 같이 들려고 하는데요. 예? 그건 좀 곤란한데. 왜요? 저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니, 엄연히 부부고 어차피 매달 보험료도 제가 낼 건데. 그리고 남편도 생명보험 하나 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험이면 몰라도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꼭 필요하거든요. 요즘 부부가 모르게 생명보험을 가입해놓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발생해서. 아니, 제 친구도 뭐 남편 생명보험이랑 안보험 이런 거 다 들었던데. 그냥 제 거 들 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사인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좀... 그냥 좀 해주세요. 다른 데 가도 똑같습니다. 네, 남편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다 거절을 당한 경우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타인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지금부터 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의 계약과 철회 등 보험에 관한 법령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직까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험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 직접 한번 들어본 뒤에 보험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저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1년 정도 보험료를 내오다가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럴 경우 아내가 저도 모르게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 건데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취소가 가능하다면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6회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보험료 3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저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통보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에 의거 계약 당시부터 타인의 서면 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 사유가 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 사실과 납입 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 최고는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등기로 납입 최고한 것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 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 전화로 알리는 등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계약자에 관한 법령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보험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들어놓는 대비책인 것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생활법령 탐구 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